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목요일 KT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의료진과 요양원 직원 및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제공되어 왔습니다. 이 가운데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 1차 접종 대상자를 65세 이상의 시니어 등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저는 조지아 주청사 앞에 나와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는 백신의 1차 접종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의 1차 대상자인 의료진, 요양원 직원 및 거주자의 추가로 경찰, 소방관, 응급요원, 65세 이상 노인을 포함시킬 예정입니다. 캠프 주지사 측은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는 기존 1차 대상자에게 지급할 백신이 아직 부족한 상태이지만 교외 지역에서는 대상자에 비해 백신이 남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러한 백신 잉여분을 백신이 필요한 인원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1차 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But this step will allow us to target the limited supply of the vaccine we have to those who would benefit from it the most. 기존의 1차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확대된 대상자 중 메트로 애틀랜타에 거주하는 인원은 백신을 접종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캐슬린 투메이 조지아 보건부 장관은 교외 지역의 잉여분을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으로 운송하지 않는 이유로는 운송의 어려움, 그리고 더 많은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Transporting vaccine also isn't that easy. Remember, there's a cold chain you have to follow. The worst thing that could happen is you say we're going to transport it, and then you waste vaccine because you break the cold chain. That would be a true tragedy. 투메이 장관은 현재 백신 접종 속도가 느리지만 수주 내로 대규모 백신 접종 장소를 마련해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umber of drive-through mass vaccination clinics where multiple people can be vaccinated at the same time, potentially in partnership with some of our university partners.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은 한미우호협회 박선근 회장을 비롯해 아시아 태평양계 자문위원 4명을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미 공화당 가운데 조지아주 공화당이 처음으로 아태계 자문위원회를 발족한 것입니다. 이번에 임명된 자문위원은 한국계 박선근, 인도계 릭 데사이, 베트남계 투이 호띠, 중국계 써니 웡 등 총 4명입니다. 조지아주 공화당 아시안 자문위원단은 선거 캠페인을 비롯해 아시안 커뮤니티와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스튜어드 브렉 사무총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아태계 아메리칸들이 폭넓은 경제 성장과 사상 최저의 실업률을 기록하는 데 기여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선근 회장은 공화당 대의원을 3차례 역임한 바 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회는 30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2020년 정기총회 및 송년회 밤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송년회 밤은 소수의 인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으로도 진행됐습니다. 김희철 한인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올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힘든 상황을 보냈다고 말하며 내년에는 한인회가 본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인회 측은 지난 김치축제에 공헌한 홍미옥 씨를 비롯해 여러 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다음은 KTN 보도국이 선정한 올해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뉴스는 KTN 보도국이 취재한 영상 위주로 선정했으며 순위와 관계없이 이슈별로 선정해 전해드립니다. 다음은 6월 1일과 15일에 보도된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 무릎에 목을 짓눌려 사망한 후 애틀랜타 지역에서 발생한 과격 항의 시위 뉴스입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조지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에게 목을 짓눌려 사망한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전 세계로 퍼지고 있는 가운데 애틀랜타의 시위도 과격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요일의 항의 시위는 평화 시위로 시작했으나 과격 시위로 바뀌었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차에 올라타거나 방화를 했고 CNN 건물의 문을 부수는가 하면 인근 상점가와 대학 풋볼 명예의 전당 건물에도 피해를 입혔습니다. 시위대는 경찰에게 유리병, 돌, 폭죽 등을 던졌고 경찰은 최루탄을 사용하며 진압에 나섰습니다. 주 방위군도 현장에 배치됐습니다. 이후 시위대는 레녹스 스퀘어와 핍스 플라자 인근의 버케드 지역으로 이동했고 해당 지역의 많은 상점들이 약탈 피해를 받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는 자원봉사자들이 나타나 어지럽혀진 도로와 공원을 청소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토요일에는 애틀랜타시뿐만 아니라 메트로 애틀랜타 지역에서도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한인타운 인근의 쇼핑몰 슈가로프 밀스에서도 과격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대가 경찰에게 다가가 욕설과 돌팔매를 난무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시위대 중 일부가 체포되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경찰 측은 이날 4명을 체포했으며 시위가 평화적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시위대 중 한 명이 시위의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People just like y'all. We bleed, we use the bathroom, you know, we cry, we laugh, you know, we humans, you know what I'm saying? We just been oppressed for years and we got a bad stigma because we've been oppressed. But we not, man. We good people, man. We just like everybody else, man. And we just want to be free. We ain't free. 경찰 측은 평화적인 시위는 환영하지만 범죄 행위와 도로 점거가 있을 경우 체포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 Gwinnett County Police Department wants people to know that as long as they are peacefully protesting, they are more than welcome to come down here and protest. That being said, if the people that are coming down here to protest are wanting to be involved in criminal activity or to block roadways and keep people from being able to drive on those roadways, they are subject to arrest. 애틀랜타시에서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평화 시위와 과격 시위 모두 나타났으며 통행 금지령 이후에 도로에서 시위를 벌인 인원들은 체포됐습니다. 한편 6월 7일에 한인타운 인근의 귀넷 플레이스에서 시위가 예고되면서 한인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귀넷 카운티 샬롯 내시 의장은 연방 헌법에 따라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한 정부의 허가 없이 시위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내시 의장은 과격한 행위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법 집행 기관들이 협력하며 귀넷 카운티 내의 추가적인 시위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레이샤드 브룩스가 경찰의 총격에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에 항의하는 시위 참가자들이 13일 오전부터 해당 사건이 발생한 웬디스 매장에 모여들었습니다. 시위는 비교적 평화롭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자신의 참가 이유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And I feel like we went a week and we gave you guys peaceful protests. And after a week of peaceful protests and us calming down, you guys go again and you kill another brother in cold blood. 하지만 8시 30분경 시위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정차되어 있던 경찰차에 시위대가 몰려가 발로 차거나 물병을 던지는 등 공격을 시작합니다. 경찰차가 빠져나가려고 하지만 시위대가 길을 막았습니다. 경찰 측은 고무탄과 연막탄을 발사하며 시위대를 밀어내고 빠져나갔습니다. 시위대는 이후 고속도로에 올라가 도로를 막으며 시위했습니다. 도로 점거가 이어지고 있던 가운데 많은 시위 참가자들이 다시 웬디스 방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소방차 2대와 경찰차 1대가 시위대가 모여있는 도로를 지나가려고 했지만 시위대가 막아섰고 시위대가 경찰차를 공격합니다. 이후 세 차량은 되돌아간 뒤 다른 경로로 이동했습니다. 시위대는 이후 웬디스 매장에 돌과 폭죽을 던지고 매장 앞에는 불을 질렀습니다. 웬디스 매장은 창문이 모두 깨진 채 엉망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이후 일부 시위대가 불을 붙였고 웬디스 매장이 불타올랐습니다. 어제인 14일과 오늘인 15일에도 애틀랜타 지역에서 시위가 지속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경찰 측은 주말 동안 42명을 체포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토요일에 체포된 36명 중 15명이 애틀랜타 시민이었고 17명이 애틀랜타 시외 조지아 주민, 4명이 타주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N 뉴스 김영성입니다.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과격 시위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인 상가가 밀집된 둘루스에서도 항의 시위가 있었지만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당시 시위 현장을 KTN 방송국이 생중계를 통해 한인 사회에 전달해 드린 바 있습니다. 6월 8일자 보도입니다. 어제인 7일 귀넷 플레이스 몰에서 열린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에 대한 항의 시위가 당초 과격 시위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와는 다르게 평화롭게 진행됐습니다. 귀넷 플레이스 몰에 시민들이 점점 모였습니다. 흑인뿐만 아니라 많은 백인과 아시아인도 참여했습니다. 특히 많은 아시아계의 참여가 눈에 띄었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한인 참가자가 자신이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We've benefited a lot from all the civil rights organizations and the activities that Black folks have done in our history, and I feel like in this time where they're being unjustly killed, it's important for us to stand with them. 이번 시위 주최 측 관계자 투리스 존슨 박사는 아시아계의 참여에 감사를 보냈습니다. Moved, touched, and inspired by our Asian community standing by us today. 여러 현직 정치인들과 출마자들이 시위 현장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샌박 조지아주 하원의원은 오늘의 행사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It warms my heart. It gives me hope to see how diverse this crowd is and that we can understand our ability to change through peaceful protest. 주최 측은 집회를 열었고 경찰 폭력 피해자 또는 그들의 가족들이 나와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집회 후 시위 참가자들은 귀넷 경찰서를 향해 행진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안전요원들이 시위대 양옆을 걸었습니다. 정의가 없으면 평화는 없다. 인종차별주의자인 경찰을 몰아내자. 블랙 라이프스 매터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자신들이 이번 시위에 참여한 이유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We just want to be equal. We want justice just like everyone else. Peace, police brutality has been going on for far too long. I believe that all lives matter, including black lives. And until we really fight for black lives to matter, all lives can't matter. 경찰서 앞에 멈춰선 시위대는 경찰들을 향해 손을 들며 손 들었으면 쏘지 마라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들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경찰서 방향으로 돌려 무릎을 꿇고 손을 들며 나는 숨을 쉴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시위 참가자가 무릎 꿇기 시위에 대해서 발언했습니다. Just, it's symbolism and it's like just a way of us to show that, the tragedies that happened and all the deaths that happened, that we're with them. 시위 참가자들은 이후 발을 돌려 귀넷 플레이스 몰로 돌아간 뒤 다시 집회를 열고 평화롭게 시위를 마무리했습니다. 경찰 측은 시위 참가자와 주위 상가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To make sure that not only the protesters and the people marching were safe, but we also wanted to keep our businesses safe as well. 체포나 한인 상가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올해 대선은 공화당 우세 지역으로 인식되던 조지아주가 경합주가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수차례 조지아주를 방문해 표심 모으기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TN 취재진은 메이콘시까지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0월 19일자 보도입니다. 16일 금요일 오후 5시 30분 저는 메이콘시의 트럼프 대통령 선거 유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후 7시에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많은 트럼프 지지자가 모여 있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이사와 버논 존스 주 하원 의원 등 많은 친트럼프 인사들이 지지 연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 중 많은 수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지 않은 채 모여 있었습니다. 지지자들은 이것이 걱정되지 않는다고 말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Oh, because he's the best president we've ever had. I mean, he's done so much for us, for our economy, for. I think people think he's trying to divide our nation, and the people, but he's not. He's trying to keep it together. Because he is for everything, every moral that I stand for. He's for the no abortion. He's for the freedom. He's for our veterans. 오후 7시가 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와 그의 가족이 부패했다고 말하며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Learned over the last couple of months, Joe Biden is a corrupt politician. He's a corrupt politician. And the Biden family is a criminal enterprise. Frankly, it makes crooked Hillary Clinton look like an amateur. 또한 현장에 있던 미디어들을 가짜 뉴스라고 호칭하며 수차례 공격했습니다. In that corrupt family, I'm running against the left-wing corrupt media, and we're running against big tech.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농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And we did a hell of a job, and those farmers are all happy today, but they were targeted by China. We got $28 billion in tariffs, and we gave it to your farmers, and everybody's doing just fine today, right? 그는 또한 시니어와 중산층 여성의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We're proud to be seniors, right? For years, Biden tried to cut your Social Security, you know that, and your Medicare. And you know who likes Trump because of law and order? The suburban women. We've gone over it. I keep hearing because they want law and order. 트럼프 대통령은 약 2시간의 연설을 마친 이후 선거 유세를 종료했습니다. 메이콘시에서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지난 9월에 독감 예방접종의 중요성에 대해 보도해드린 바 있는데요. 독감 예방접종은 지금도 중요합니다. 9월 4일자 보도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중에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감 예방접종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는 독감 주사를 받는 게 특히 중요합니다. 독감과 코로나19에 동시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가 독감 유행과 코로나19 유행이 겹치면 보건당국에 심각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귀넷, 뉴튼, 락데일 카운티 보건국의 오드리 아로나 국장은 독감 주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The flu vaccine obviously, really decreases your risk of severe illness with flu.
And it's not impossible for people to get both flu and COVID at the same time, or getting flu and then followed by COVID. So the best protection is to get the flu vaccine this year.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 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 내 인원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예방 접종 신청을 할 때 신분증을 요청하지만 없더라도 접종을 받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의료보험이 독감 주사 비용을 모두 처리해주며 보험이 없더라도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이 없다면 21달러의 행정비용이 청구됩니다. 보건소 측은 만약 21달러를 낼 수 없을 경우 가지고 있는 만큼의 돈만 받거나 무료로 접종하는 등의 차선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렌스빌의 보건소에는 한인 직원도 있으며 독감 백신에 대한 한국어 안내도 제공됩니다. 로렌스빌 보건소의 한인 간호사인 김혜경 씨가 독감 예방 접종을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네, 요즘 같은 팬데믹 시절에는 그 독감 주사 맞는 게 더 중요하십니다. 특별히 그 만성 질환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아이들은요, 특히 요즘 같을 때는 독감 주사를 꼭 맞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보건소로 오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약국이나 아니면은 가시는 그 닥터스 오피스 같은 데 가셔가지고요, 독감 주사를 맞으실 수 있습니다. 보건소 측은 시니어를 위한 더욱 강한 독감 백신도 준비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내 몸의 건강은 물론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도 도움이 되는 독감 예방접종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애틀랜타 한인사회에도 그 여파를 미쳤습니다. 이에 애틀랜타 한인사회는 범한인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해 왔는데요. 4월 23일 출범식 영상부터 10월 해단식까지 야심차게 출발했으나 아쉬움을 남기고 해단한 범한인 비대위 소식을 선정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범한인동포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여러 파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여러 한인 단체들이 동참하기로 가닥을 모은 바 있습니다. 애틀랜타 한인회와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그리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등 3개 단체장은 오늘 오후 애틀랜타 한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 밝혔습니다. 김윤철, 김형률, 이홍기 등 각 단체 회장들은 공동위원장을 맡고 3개 분야로 업무를 나누어 운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이혁 공동간사는 이번 비대위에 총 39개 단체가 함께한다고 전했습니다. 어제 오늘도 추가된 단체들이 있습니다. 총 39개의 단체가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태 공동간사는 각 단체의 주요 업무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일단 크게 3 미션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인회는 민생 및 안전에 대해서 일단 전체적으로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해서 그 포커스를 맞추고, 평통은 감염 관리, 그래서 주로 관공서 쪽의 업무를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한인 상공회에서는 그 경제 회생 부분에 대해서 주로 포커스를 맞추는 걸로 일단 나눠져 있습니다. 김윤철 공동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많은 한인들이 후원금과 마스크 등을 제공하며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위해 한인들과 한인단체 그리고 한국 지상사 등의 후원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애틀랜타 한인회와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그리고 애틀랜타 조지아 한상희 등 3개 단체장들은 비대위에 각각 $5,000씩 총 $15,000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 범한인 비대위 해단식이 오늘 오전 둘루스 소재 서라벌 식당에서 열렸습니다. 김윤철, 이홍기, 김영률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이혁, 서남석, 이건태 간사와 그동안 한인 비대위에서 봉사했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비대위 측은 그간 활동을 마감하며 봉사자들과 간사들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이건태 간사는 비대위 계좌로 입금된 금액을 집계한 회계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이 간사는 그동안 수입은 총 $33,630, 지출은 $37,883.02이며 현재 잔액은
$746라고 밝혔습니다. 기타 후원으로는 지상사 협의회의 $10,000 상당의 상품권과 CKA $25,000, 주중강 박사의 $10,000 후원금 등 총 $45,000가 들어왔다고 전하며 해당 내용은 애틀랜타 한인회 구자로 입금돼 한인회에서 집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김인철 한인회장은 해당 $45,000에 대해 4분기 한인 이사회에서 재정 보고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기자들은 비대위 결산 보고에 한인회가 집행한 부분이 누락됐다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한인회가 비대위 개정에서 반환해간 금액 $1,630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건태 간사는 비대위가 집행한 부분은 모두 영수증이 처리되었다고 말하며 의문이 있는 사람은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특정 언론사의 기사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비대위 관계자는 운영 미숙이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있을지 모르겠으나 양심을 걸고 의혹을 받을 일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올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 기회도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특별히 한인 후보들 가운데 3명이 조지아 주 하원 의원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이 가운데 샌박 의원은 3선에 안착하며 당내 입지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조지아 주 하원 의원 3선에 도전하는 샌박 의원은 83%의 개표 상황 가운데 61%의 지지를 얻어 39% 지지를 얻은 캐롤 필드 후보를 누르고 남은 표에 관계없이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샌박 의원은 지지를 보내준 한인 사회에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Thank you so much to the Korean community from all the prayers, from all the support that I've received from voting to the financial support. I wouldn't have been able to do it without the support of my community. 조지아 주 하원 102지구에 출마한 홍수정 후보는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낙선을 인정하고 그레그 케나드 후보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주 하원 98지구에 출마한 조태우 후보는 개표가 60% 진행된 가운데 9,561표로 39%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따라서 조지아 주 하원 의원직에 출마한 3명의 한인 후보 가운데 샌박 의원만 당선이 확정되며 3선에 안착됐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조지아주의 1일 신규 확진 환자가 또다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김용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31일 오후 4시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2,035만 1,015명, 누적 사망자는 35만 2,71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23만 4,775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880명 증가했습니다. 주별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별 누적 사망자는 뉴욕,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뉴저지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56만 6,676명, 누적 사망자는 9,8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8,55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68명 증가했습니다. 항원검사 양성 판정자는 누적 99,776명, 신규 3,539명입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1,509명, 누적 사망자는 562명입니다. 30일에서 31일 사이에 신규 확진 환자는 878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4명 늘었습니다. 풀톤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5만 873명, 누적 사망자는 739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97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36,865명, 누적 사망자는 554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625명, 신규 사망자는 5명 늘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12월 31일 올해의 마지막 KTN 뉴스를 마칩니다. 올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새해에는 뜻하신 일 모두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